이선옥의 젠더의 속살. 네, 단단한 개인 우먼스 플레인의 저자 이선옥 작가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선옥입니다. 네, 오늘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네. 된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뭐 주목하게 됩니다. 네. 페미니즘을 공교육자가 세뇌하려 했다. 네. 이런 의혹과 네.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이건 네.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특정 신념을 우리 의무 교육을 받는 분들한테 네. 했고 하는 거 그 자체도 문제인데 만약에 네. 따르지 않으면은 왕따 시켜라. 뭐 네. 이런 지경이 있었다는 의혹 아닙니까? 네. 예, 신념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상, 이념이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고요. 예, 이게 중요한 얘기이긴 한데 사실은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그렇죠. 상황에서 예. 의혹입니다, 아직. 예. 네, 의혹이긴 한데 이게 매우 좀 구체적이고 그 근거로 제시된 자료들이 구체적이고 전문가들도 어쨌든 이런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그걸 보면 이렇게까지 정교하게 조작해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의견들도 있고. 사실 아닌 거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들이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조작이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조작을 해서 페미니즘 진영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페미니즘에 대한 어떤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이런 행위 자체가. 그럼 그럴 정도로 지금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이 우리 사회에 일정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 면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네. 만약에 날조된 거라면은 네네. 어떤 이런 치밀한 조직이 이런 네. 가짜 문건을 만들었을까 네, 그 뭐 의심도 좀-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예. 어떤 개인이든 이렇게까지 페미니즘이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 그것도 한 번쯤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극도의 해요. 혐오를 사고 있다 이런 네, 그렇죠. 반증이고요. 예.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예. 정부는 말이죠. 그렇다면 시시비비를 빨리 가려서 더 이상의 논란이 네.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뭐 손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게 지금 이 사건의 그 개요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네. 지난 5월 4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페미니즘이라는 이념 그 사상 교육을 학생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어떤 조직의 그 움직임을 포착한 그런 한 사이트의 게시물들이 네. 올라옵니다. 네. 이게 발각된 경위는 그 사이트에서 도배글을 작성하던 어떤 한 유저가 이 사이트 그 주소를 가지고 그 도배글에 같이 붙이는 바람에 뭐 의혹을 느끼고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해서 일단 폭로된 거예요. 정황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들어가 보니 그분이 이제 아카이빙을 딱 해놨어요. 삭제할까봐. 그 다음에 들어가니까 이제 삭제가 돼 있고 흔적을 없앴는데 몇몇 남아있는 그 게시판의 흔적들을 캡처해서 아카이빙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내용이냐면 아이들에게 페미니즘 교육을 세뇌를 시켜야 된다. 그리고 세뇌를 시키되 어떤 집안의 아이들, 한부모 가정이나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 놓인 아이들을 집중 공략해서 포섭을 할 것. 그다음에 네. 아니 제가 이제 개신교계 쪽에 좀 네네. 박지 않습니까? 네. 개신교계의 이 나쁜 목사들, 네. 성범죄를 저지르는 목사들 포함해서 주로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냐면요. 이런 식으로 네.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고 네. 옹호받아야 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정을 집중적으로 네. 가해 대상으로 삼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종교기관이 포교 대상으로 설정을 하듯이 이 집단도 이제 실제하는 집단이라면 그런 대상을 선정해서 그 학부모도 어떤 학부모를 포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적인 포섭 교육 대상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교육 내용도 만약에 집안에서 교육이 잘 안 돼서 이 학습 우리가 교육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애가 있으면 걔는 교사의 권위를 이용해서 왕따를 자연스럽게 시켜서 그 아이의 발언권을 없애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네. 정말 천인공노할 나쁜 짓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학부모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사안은 사실 뭐 페미니즘이고 뭐고 떠나서 매우 중대한 예, 반교육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가 즉각 나섰어야 된다고 봐요. 네네. 이런 조직이 만약에 실제한다면 네. 정말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2017년부터 날짜가 기록되어 있고 최근까지 활동한 기록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특정한 학교명도 나오고요. 지역명, 그다음에 뭐 초등, 유치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직적이다 하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근거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폭로가 되고 그 커뮤니티에서도 놀라서 그 한 분이 그 자료들을 다 아카이빙해서 청와대 청원을 5월 5일 날 넣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사실 하룻밤 사이에 20만 명을 돌파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네, 청와대 청원이 예. 네, 20만 명을 돌파했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수사 처벌 신상 공개를 청원합니다. 이렇게 청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청원이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청원 요건 100명이 넘으면 네. 청원을 공개하는 게 그간의 관행인데 그렇죠. 유독 이 청원에 대해서만 예. 20만 명이 넘은 그런 폭발력을 가졌음에도 비공개로 두어서 아직도 이 청원 링크가 비공개예요. 왜 그럴까? 그런데 비공개인 상태에서도 쭉 계속 청원이 계속돼서 지금 현재 제가 어제 확인한 바로 2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런데 그게 5월 5일이에요. 그럼 예. 휴일이라 그랬다 치고 뭐 주말이 있어서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도 도대체 이 링크를 공개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행동을 청와대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왜 지금 이걸 비공개로 하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요. 네. 왜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을 굳이 청와대 게시판 관리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꾸준히 청원이 27만 명을 넘어서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교육부가 인지를 안 했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하죠. 네, 이 청원이 공개되고 한 시민단체에서 경찰청에 이걸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경찰 측에서 고발장 접수를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진 않을 텐데. 원래 그렇진 않죠. 아니, 피해자나 뭐 이런 것들이 네. 특정이 안 됐다고 수사 안 하는. 그렇진 않죠. 이게 수사할 만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얼마든지 의지를 가지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뭐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뭐 성폭력 의혹이 제기되거나 하면 경찰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글에도 수사를 합니다. 그 글을 실제로 누가 올렸는지를, 왜냐하면 거기서 누구를 피해자를 적시하지 않잖아요. 내가 오늘 누구 뭐 강간했다라고 적은 글이 올라와요. 실제 커뮤니티에 올라오면 그걸 인지하고 수사를 합니다. 특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올린 사람이 누구인지 작성자를 밝혀내서 실제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를 얼마든지 의지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건은 그런 이유로 경찰이 접수하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온라인상에 있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뭐 조사에 나서기는 적절치 않다. 이런 또 입장을 밝혔어요. 그런 태도로 여가부는 뭐 입을 다물고 있고 일주일이 넘게 지나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이거를 빨리 철저히 수사해라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시위를 했습니다. 그저께죠. 5월 11일자로 교육부가 경찰 측에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오늘 기사에 나왔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고, 네. 왜냐하면 사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 이 사람들이 실제한다면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준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시간을 충분히 벌어줬고 지금도 단순하게 경찰 측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그 자료들을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좀 답답하긴 하지만 한계가 있지만 특정 초등학교 이름도 나옵니다. 특정 지역 이름도 나와요. 그러면 해당 교육감들 이거 충분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들인 교육부, 경찰청, 뭐 지금 입 닫고 있는 여가부뿐만 아니라 청와대까지 도대체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사안이 아니었어도 이렇게 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무슨 종교라고 칩시다. 종교. 예를 들면 네네. 개신교를 선생이 나와가지고 아이들 단체로 기도시키고, 안 하면 왕따 시키고, 이게 가만히 있을 사안이? 네, 예를 들어서 이념이니까 같은 동질적인 이념을 하나 대입을 해봐요. 네. 주체 사상을 한번 예로 주체 들어봅시다. 네, 우리나라에 예. 어떠한 비밀 조직이 그것이 교원이에요. 교원과 유치원 교사들이 주체 사상이란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세뇌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어서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쳐요. 아유, 그게 그런 정황이 드러났어. 그러면 이게 가만히 있었겠느냐고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네. 특정한 이념을 아이들에게 세뇌를 시키고 더군다나 그 교육 방식이 말이 안 통한 애가 있으면 왕따를 시키라는 이거는 사실 아동 학대죄에 걸립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네, 예.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그런 볼모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면 저는 페미니즘 진영에서 오히려 쌍수를 들고 일어나서 이런 사람들이 페미니즘 진영 안에 있다면 당장 조사해서 처벌해라 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데 오히려 여초 커뮤니티나 지금 맘카페 등지로 이게 주작이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도 사실 밝혀진 바가 없는데 네. 사실이 아니다라는 글이 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건 사실이 그래서- 아닌 걸 어떻게 하시나, 그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이 좀 매우 심각하고 도대체 대한민국에 정말 이 페미니즘이라는 게 뭔데 페미니즘만 언급되면 이토록 모든 국가기관이고 어느 기관이고 다 이렇게 벌벌 떠는가? 왜 진위 여부 하나를 가리는 조사조차 주저하고 왜 이런 링크를 비공개 처리하는가? 뭐 이수역 폭행 사건 때 30만 명 청원했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하룻밤 사이에 20만 명 넘는 청원이 정말 흔치 않지 않습니까? 이슈가 된 건데 지금 모든 언론이 침묵합니다. 보세요. 한경호 등 그동안 그 페미니즘 이론을 앞장서서 퍼뜨려온 한경호 언론도 이런 거 보도 일체 안 합니다. 전혀 보도 안 마치 해요. 예. 없는 사실처럼 취급해요. 이거는 교육으로 저는 심각한 거지 이게 단순히 페미니즘이어서만 심각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원이라는 것은 국가가 그 교육할 권리를, 의무를 이 교원에게 위임한 것이지 자기 자신이 가진 이념이나 사상을 교육할 권한은 없거든요. 우리 공교육 체계 안에서. 그런데 교원들이 자신이 신봉하는 그런 특정한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 조직 구성이나 행동을 이렇게 드러난 자료로 보면 상당히 조직적이고 재정이 탄탄하다는 추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학교 밖 교육을 할 때 뭐 빔 프로젝트가 있으면 본부에 와서 대여를 해가라. 그리고 장소 대여료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다 계산해 주겠다. 본부가 네. 지원금과 후원금을 소진할 때까지 다 지원할 테니 해라. 이런 식의 그 공지를 하다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상당히 탄탄한 지역 조직을 가지고 재정을 가지고 이 조직을 굴리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데 저는 이 재원이 예를 들어서 교육부의 성인지 교육, 그다음에 여가부의 성인지 교육 이런 식의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을 통해서 혹은 지자체의 성인지 교육, 각종 이런 외부에서 나오는 그런 뭐 세금일 수도 있고 지자체 재정일 수도 있고 이런 재원을
재원이 투입되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추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요즘 왜냐하면 뭐 예, 페미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이 네. 아유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이게 성평등 교육이라는 외형을 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띄고 돈을 거기에서 받고 자신들의 내부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페미니즘 이념을 주입시키기 위한 이제 비밀 결사 조직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운영할 여지도 충분하다. 그래서 빨리 그런 만약에 돈이 투입되고 있으면 그 돈줄로 잘라야 되고 그 당사자들이 실제 한다면 어떻게든 이걸 빨리 끊고 아이들을 향해서 이런 식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교육부가 정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야 될 사안인데 네네네. 지금까지도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이유인지도 그 명분으로도 온라인상에 있는 뭐 단순한 거다? 우리가 그거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조사해보면 알잖아요. 초기에 바로 조사했으면. 아이고 저는 참 끔찍한 상상인데 이준석 씨가 국민의힘 대표가 돼가지고 네. 이거 왜 정부가 네. 밝혀내지 못했느냐 네. 이렇게 막 추궁하고 또 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은 네. 그 이후의 상황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청와대가 이 청원 링크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부터 이거부터 납득되지 시작해서 않아요. 다 문제 삼지 않겠어요, 이준석 네. 씨가? 도대체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도대체 이게 무슨 위험한 링크도 아니고 위험한 주장도 아니고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구하는 그런 청원인데 도대체 이걸 왜 비공개로 두는지 그런 전례가 없어요. 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이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 지금 청와대 이 정부의 행위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대체 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의혹을 왜 자초하지? 페미니즘 정부라는 의혹 한 가지를 왜 더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조차도 납득이 안 가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계속 했어요. 휴일이었고, 뭐 주말이었고, 그럴 수 있지. 뭐 담당자가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도. 이거 이유가 모르겠잖아요. 어떤 위험한 선동을 하는 청원도 아니고, 그냥 자의적인 판단인 건데, 그 판단의 이유를 밝히지도 않고, 그래서 진짜, 너무나 납득할 수 없는 그 국가기관들의 이런 대처, 네. 다른 페미니즘, 다른 사안과 정말 확연하게 비교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 없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자료를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이선옥닷컴에서 보여주세요. 네, 그 청와대 청원 링크에 보면 그 아카이빙된 자료가 다 있어요. 청와대 청원 치시면 제가 이 링크를 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비공개 상태로 있고 제가 지금 여기 채팅 게시판에 청와대 청원 넣었으니까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안의 심각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사이트 보안을 수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주소나 자료를 유출하지 말라. 그리고 시니어 카카오방으로 안내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니어라는 존재가 있고 본부가 존재하고 지부가 존재하고 이런 식의 조직 체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뭐 초등팀, 초등교사 이렇게 과로한 회원들 경우에는 뭐 경기 남부, 뭐 대구 문양, 용상초 이런 식으로 학교명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 학교만 샘플링해서 조사할 수도 있겠네요. 어려운 일 아니네.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의식교육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 우리는 의식교육이 아니라 인재 양성을 하는 거고 교육자로서 올바른 사상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러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숭고함은 의식 사상 세뇌 교육이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주장하는 글이 있습니다. 예, 숭고한 자기들은 그러겠지. 거예요. 예, 그리고 교사 바로하고 초등 교사님 환영합니다라고 하면서 전문직 회원을 별도로 두고 있다라는 그 정보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사는 청소년기 이전의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 아이들 사이의 정치에도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말을 또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생각을 바꾸고 이게 바로 이제 세뇌죠. 아이들 간의 정치에도 또 개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교사를 환영하고 있고 아유, 학부모 참. 학모부 집단 포섭 전략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우리는 학부모라고 하지만 페미 진영은 학모부라고 씁니다. 아, 특히나 네. 어미 모자를 앞에다. 네네네. 예, 예, 네, 예. 특히나 레디컬 페미 진영에서는 모부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기서도 학부모를 학모부 집단이라고 하면서 특히 대인관계가 활발한 학모부를 집단 포섭해서 우리의 그 권한 그 영역을 넓혀라, 네. 포섭 대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렇게 자료를 배포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정에서 성인지 교육이 잘못된 학생부는 학습 분위기를 흐리니까 제어가 안 되는 학생은 불가피하게 교사가 간접적으로 학생 집단에서 자연스럽게 따돌림 당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따돌림. 네, 심리적으로 위축을 시켜라. 이렇게 진짜 말하면서 이게 사실이면은 이것들은 네. 진짜 그 교사는 더 이상 시키면 안 되고 감옥 네. 보내야 됩니다. 감옥. 네. 아니 어떻게 뭐라고- 아이들을 왕따 시키자는 말을 교육자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 저는 여기서 이걸 좀 중요하게 봤는데 심리적 기법 자료를 지역 시니어를 통해서 배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적 기법 말하자면 예, 일종의 그 가스라이팅 왕따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아까 그 왕따시키는 심리적 기법을 활용해서 애들을 왕따시키라고 했잖아요. 그런 네. 아이들이 있으면. 네네. 그러니까 그걸 자료화해서 지금 배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참. 지역 시니어가 있고 시니어라는 어떤 지역 책이 있는 거고 거점 지역별로 분류가 되어 있다는 거고 이래서 시니어 카톡방에서 배포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강조하는데 공유한 자료는 외부 유출에 절대 주의해달라. 이런 식으로 외부 얘기하고 유출에 있습니다. 절대주의.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기법 자료도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왕따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매우 심각한 일이고요. 학교 밖에서 교육할 때는 되도록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공개 장소로 예약해라. 장소 대여료는 본부가 전액 부담하겠다. 지원금, 후원금, 소진시까지 다 부담하겠다. 이러고 네. 선별 학생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있어도 부재하다고 판단되는 아이들, 조부모 양육이나 보육원 출신 이런 아이들을 진로 상담의 명목으로 미리 선별해라. 이렇게 또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터 빔도 대여해주고 우리가 영상물도 자료를 준비해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지원금, 후원금이라는 존재, 아이들을 이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는 이 발상 상당히 조직적이고 재정 운영도 안정된 것으로 추정돼서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것도 정말 샅샅이 저도 제가 이걸 보면서 샅샅이 밝혀야 된다는 생각을 들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네. 애청자분들도 지금 게시판에 네. 네. 내가 페미를 싫어하지만 이건 정말 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걸 저는- 올리시는 분들이 보여요 지금.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차라리 정말 조작이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페미니즘에 동의하지 않고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이런 것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이면 좋겠다. 이런 그렇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아이들을 그렇게 보고 특히나 이게 교육자 집단에 교사들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이거는 좀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거짓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수사가 가능할지 뭐 외국에 뭐 서버를 두고 있으면 수사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수사 불가로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영원히 이 상황이 미궁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사실 안 믿기에는 너무나 자료가 구체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집단이 어딘가에 지금 한국 사회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합니다. 그래서 정말 거짓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전에 네. 나는 꼼수다 할 때 국정원 등이 계속 공작 감시를 했던 그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네. 이 국가기관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나를 지금 위해하고 있다라는 염려를
안고 살게 만드는 실제로 위해를 했었던 것 같고요. 예. 야, 근데 이제 뭐 이 촛불 정부 들어서는 그 주체가 바뀌어가지고 아유 정말 참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걸 그 자료들을 쭉 보면서 이게 좀 사실이라면 놀라운 게 교사 외에 또 전문직들을 가입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입 조건이 국민은행 기준으로 신용대출 혜택을 받는 최상위권 직업만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비공개 면접을 통해서 소수 정예만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조직이지? 도대체 이게 철저하게 회원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건데 교사 외의 전문직들을 가입시켜서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이 페미니즘 사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특화된 과업을 준대요. 도대체 어떤 조직일까? 직업별로 또 다른 회원까지 받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좀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자료로 확인하는 게 2017년부터인데 지금까지 최근 2021년까지도 지금 그 게시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문제가 있으니까 뭐 자료를 어떻게 폐기하는지 뭐 그리고 중요한 자료는 USB를 통해서 오프라인으로만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점조직처럼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그래서 이 사이트 근거 가지고 경찰이 정말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걸 밝혀낼 수 있을 것인지 그런 의지가 과연 있는지 지금 보면은 참 안 된 결론이지만 적극적으로 할 것 같지 않은 우려가 듭니다. 일단 언론이 안 떠들잖아요. 그렇죠. 그냥 학부모들이 모르고 예. 네, 학부모들이 정말 들고 일어날 일인데 너무 이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상한 방향에 정말 억압이 존재하고 특정한 이념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옥죄고 있다는 거 정말 여기에 납득할 수 이른바 진보 네. 언론들도 뭐 네. 완벽하게 네. 지금 이런 침묵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근데 민주당의 의원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민주당은 뭐 페미니즘의 피읍도 얘기 못하는 네. 거 아닌데요. 뭐. 교육이건 아니 이건 페미니즘 문제가 아니라 특정한 이념을 주입하고 있는 교육의 문제예요. 그래서요. 그렇다면 교육이 출신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합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준석이라도 좀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이준석 씨는 언급을 한 차례 했어요. 근데 지금 당대표 선거 때문에 이 사안을 뭐 계속해서 제기하지는 않고 있던데 한번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냥 현실 정치인이에요 보면은. 네.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되는데 아니 그나마 그런 역할도 지금 하는 사람이 이준석밖에 없는 거야. 아이고, 네, 아니 참. 누구나 현실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현실 정치인 중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무도 안 하잖아요. 제가 이 사안이 왜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각한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네. 자, 보세요. 그러시죠? 예. 네. 무엇보다 이 문제는 교육부가 적극 조치해야 될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교육을 관장하고 있는 부처에서 이 그렇습니다. 사실을 지금처럼 대처하는 건 전 직무유기라고 봐요. 그거는 대단한 네. 직무유기입니다. 예. 네, 왜냐하면 교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비밀리에 조직을 만들어서 특정한 사상을 아이들에게 세뇌해서 주입하고 있는 사실이 상당한 근거와 함께 폭로됐고 네. 학교 이름, 지역명까지 포함하고 있다면 이거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우선 밝혀야 됩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가 하면 국가는 중립의 의무가 있어요. 우리 네. 헌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행위는 국가가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네. 특정한 사상을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없어요. 네. 이거는 교사의 교육의 자유에 포함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자, 입헌민주주의 국가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실제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헌법기관인 행정부로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실정법상 이런 따돌림 등은 아동학대법에도 해당되고 비밀 세뇌 교육은 국가 중립성 위반으로 징계 사유도 가능해요. 사실로 드러난다면 교육공무원법이나 사립학교 등등 법령에 의거해서
처벌도 가능합니다. 네.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들이 만약에 실제하는 조직이라면 혹시 국가의 지원을 우회해서 받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 여가부 돈이나 교육부 돈이나 지자체 돈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서 나중에 이거 환수도 됩니까? 환수해야죠. 네, 그래서 자금원을 지원한 주체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자, 교육부가 청와대 청원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나서야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자체 조사 왜 안 합니까? 그렇지. 각 교육청들은 왜 입 닫고 있습니까? 의지만 있다면 지금 할 수 있잖아요. 그 의지가 없다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자, 여기서 여가부의 행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여가부가 GS25의 한 점포가 그 점주가 주말 알바 구인문에 페미니스트가 아니한 자라고 썼다는 사실을 한겨레가 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성차별 문제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사를 하니까 여성가족부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페미니즘이라는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채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런 문구를 쓴 것은 여성 혐오적 표현을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이 공고는 성차별적 모집 공고에 해당한다고 여가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아주 악착같죠, 뭐 그런 거는. 네, GS25의 1개 점포의 주말 알바 구인 공고를 가지고도 이런 입장을 내는 여가부가 그러면 페미니즘 채용 문제에 왜 여가부가 언급을 합니까? 그것은 채용의 문제면 고용노동부의 소관이잖아요. 근데 여가부가 언급을 했어요. 왜? 여가부에 질문을 하니까. 한겨레 등이. 그렇다면 페미니즘 주입 교육 문제에서는 왜 침묵합니까? 여성의 채용 문제이기 때문에 관여했다고 쳐요. 그렇다면 페미니즘 주입 교육은 청소년에게 행해지고 있고 지금 아동과 청소년에게 행해지고 있고 청소년의 성인지 교육은 여가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관련이 없습니까? 관련이 있잖아요. 여가부도 지금 해당 부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말 침묵하죠. 1개 GS 점포 1개 구인 공고에도 발언하는 여가부가 27만 명이 청원한 이 페미니즘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침묵하고 있고요. 이수혁 청원 때랑 너무 비교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젠더 갈등으로 볼 사안도 아니고 정말 우리 아이들에 대한 교육 문제예요. 학부모들이 특히 예민하게 주시해야 하고 이 나라의 언론이고 정부기관이고 다 지금 이렇게 페미니즘에 먹힌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이런 사안을 교정할 사람들은 우리 정말 그냥 대중, 정말 우리 학부모, 그런 정체성으로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저는 이 사안의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이 대처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오히려 아까 말씀대로 페미 진영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면 적극적으로 조사를 촉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 사건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이수영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요. 우리가 정말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드렸잖아요. 지금 페미니즘 관련한 이 갈등은 성별 갈등은 엘리트와 민중의 전선구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지금 모든 이른바 엘리트 집단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의 관료들, 언론들 다 침묵합니다. 민중들은 알고 있어요. 20만 명이 하루 사이 청원에 동의할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 민중들의 힘밖에 의존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힘으로 그 국가기관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국가기관이 다른 이슈에서 움직이는 것만큼 페미니즘만 적용되면 움직이질 않아요. 이 강고한 벽을 어떻게 깰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의 의원 중 한 명이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교육부를 질타하고 경찰청을 질타할 의원이 한 명도 없는가. 네. 이 사실이 정말 개탄스러울 따름이죠.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말할수록 너무 답답하죠. 저 매주 답답한 얘기를 들고 나와서 참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네. 우리가 이 다른 맥락에서 네. 국민의 머리 위에 올라서 국민을 지배하는 이런 권력자들, 이 엘리트들에게 얼마나 환멸을 느껴서 촛불을 들었습니까? 근데 지금 신학이 구학을 대체한 정도예요. 그 악들을 내쫓은 게 아니라. 네. 예. 우리가 맞아요. 그런 세상을 바랐습니까? 네, 신학이 들어서기를
바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예. 우리나라의 국시가 이제 반공해서 페미니즘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아무도 어, 이야기를 못하는. 네, 아니 뭐 이야기를 못한 수준이 아니라 페미니즘에 대해서는 뭐 정부도 지자체도 페미니즘 동아리에 음, 지원을 하고 페미니즘은 성평등 사상인데 뭐가 문제냐 교육청도 이렇게 나오고 음, 대통령도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그러고 도대체 진짜 페미니즘이 국시예요. 반공의 자리를 대체한 뭐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저 상식으로 납득이 안 가서 음, 정말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지만 뭐 꾸준히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처럼 정치에 고관여층인 분들께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음, 계속 항의와 요구를 해주십시오. 음. 진위 우리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짓으로 드러나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니 이준석 씨가 어떻게 지금 이 그 두 번째로 지지율이 나와요. 네, 저기 저 네, 국민의힘 차기 네, 당대표 후보로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간단한 문제가 네. 아니에요. 예. 여긴 등신 취급받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 근데 뭐 그 취급을 받아도 사실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들 무서워가지고 입도 못 정말 열고 그래놓고는 또 이 지금 그래놓고는 지금 우리가 부자들을 챙겨야 된다, 수구 언론에게 찍히지 말아야 된다, 이런 온갖 그 아이고 정말 이 기저의 민심이라는 거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기회주의가 판치고 말이죠. 네. 네. 이런 사건이 있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이런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선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우리가 패미 반패미 할 거 없이 상식적으로 분노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네, 어떻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는지 언론은 정말 저는 사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진보 언론들. 믿을 언론이 없어요. 그리고 맞습니다. 진보 언론은 이제 더 이상 진실과 정의의 편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했고요. 예. 아니 저기 만나는 사람들 그 이른바 진보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나이가 제법 된 경력이 제법 된 그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페미니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기자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예. 사석에서 잘못했다고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죠. 아무 의미 없죠. 예. 바로잡을 생각을 해야죠. 저는 그 페미니스트 의원에게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거 지금 밝혀야 되지 않냐라고 물으면 오히려 정말 페미니즘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착해야 될 이념이라고 주장해온 사람이라면 뭐가 문제냐라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가 문제냐?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네. 자기들이 지금 이게 구린 일이니까. 저는 차라리 일관되게 떳떳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교육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그럼 나오면 내가 인정합니다. 적어도 그 일관성만큼 인정하겠어요. 네. 비겁하게 이런 식으로 아니 정말 교육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정말 문제인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예. 고구마를 잔뜩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조선 고구마 사는 웃음이라도 드리는데 저는 정말 답답한 고구마를 드려서 예. 정말 네, 배꼽 인사 드립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네, 배꼽 인사. 누가 잘못했다고요? 예. 자, 이선옥 작가님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유, 이수영 얘기를 오늘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현